고2 학생분들 오래 걸리셨죠? 고1 공부법과 겹치는 부분도 많으니 영상 보시고 계시길 잘하신 겁니다. 고2들은 고1 때 내신 시험을 봐봐서 우리 학교는 부교재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파악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럼 고2 여러분들은 고1 내신 수학 공부 방법처럼 똑같이 공부하시는데 여기서 고2는 수시 관리를 하는 학생들과 안 하는 학생들로 갈리는 거예요. 첫 번째, 수시 관리를 하는 학생들은 고1 내신 공부하는 것처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수능 수학 공부도 준비하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수능 수학은 외우면 망한다고 했죠? 절대 외우려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쌤, 그럼 내신도 공부하고 수능 수학도 공부하려면 너무 힘든데요? 하신다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는 내신과 수능을 둘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고3 때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고2 때는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스케줄은 지금이 2월 중순이니 중간고사 보기 한 달 전 3월 말까지 수능 스타일로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수능 스타일 공부란 아까도 말했듯이 단원별로 개념을 이해하고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최대한 이해 위주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풀이를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고사 한 달 전이 됐을 때 수능 스타일 이해 위주 공부 방법은 잠깐 접어두시고 여러분은 부교재를 풀면서 다 외우시는 거예요. 수능 공부하실 때 부교재를 미리 한번 다 풀어주시면 좋겠지만 아마 시간이 안 되실 거니 시험 한 달 전부터 푸시는 겁니다. 1학년들과 마찬가지로 한 달을 2주씩 나눠서 처음 한번 다 풀면서 채점을 매시고 틀린 것들은 꼭 체크 쳐 놓으시고 나머지 2주가 남았을 때 틀린 문제들을 또 한번 푸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2번 풀었는데 마지막으로 시험 전날 그 틀린 문제들을 한 번 더 보셔서 3번을 보시고 시험 보러 가시는 겁니다. 4번까지 볼 시간이 안 되니 3번 보고 가는 건데 내신 준비 기간 전에 수능 공부로 한 번은 하셨으니 3번을 풀어보셨어도 웬만큼은 다 외워지셨을 겁니다. 왜 외우셔야 되는지는 1학년 공부 방법 때 설명했으니 생략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내신 준비만 하시는 겁니다. 고1 때처럼 내신에 올인하셔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문제 유형을 다 외우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공부 방법은 1학년 내신 준비 방법과 똑같으니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능 준비는 안 하나요? 하고 걱정되실 건데 3학년에 가셔서 하셔도 충분하실 거니 수능 준비는 3학년으로 미뤄두시는 겁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학생들도 많으실 건데 선생님이 앞 한인간 되더라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인수분해도 못하는 학생들을 1등급까지 만들어 보니 수능 준비는 1년 동안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능 준비를 안 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은 내신 공부에 올인하셔서 확실히 내신 등급을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를 버리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선생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수시를 버리지 말고 최대한 해보시길 권장드리나 꼭 수시를 버리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 이 학생들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들은 앞으로 수능 준비 기간이 2년이 남았습니다. 수능 수학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외우려고 달려들면 무조건 망합니다. 절대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을 완벽할 정도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백지를 펴놓고 그 단원의 개념을 선생님이 설명하듯이 책을 안 보고 다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됩니다. 수능 수학에서 개념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이 독재반 여학생 담임일 때 어떤 여학생이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평가원 시험을 보면 항상 88점 2등급을 맞았는데 이 학생한테 했던 조언이 개념을 다시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 학생이 수능에서 1등급을 맞고 하는 말이 선생님 말대로 개념을 정리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88점 2등급인 학생이 개념을 과연 모르는 게 있을까요? 다 아는데도 정리하면서 얻어지는 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신 준비를 안 해서 시간이 많을 테니 꼭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시고 기출 분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출을 풀고 답 맞추라는 게 아니라 기출 분석을 하란 말이죠. 기출 분석은 문제를 풀 때도 교수의 출제 의도, 이 문제에 쓰이는 개념, 개념이 쓰이는 순서 등을 다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분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출을 2번 푸시는 겁니다. 본인이 실력이 있다면 3점짜리는 한 번만 푸셔도 되지만 4점짜리 기출문제들은 꼭 2번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 컨텐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들은 기출 분석도 하지도 않은 채 컨텐츠에 집착하시는 학생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출은 족보입니다. 어떻게 족보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컨텐츠를 먼저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출을 2번 끝내고 컨텐츠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을 처음 풀 때는 인강쌤이나 학원쌤과 같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푼 문제들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본인이 맞은 문제들까지도 다 해설을 듣는 겁니다. 단순히 풀이를 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은 문제 나오지도 않을 건데 풀이에 집착하시는 게 아니라 접근 방법과 왜 그렇게 생각하고 풀이에 대한 순서가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 선생님이 말한 대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이 말한 방법을 반대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유형별로 열심히 외우다가 시험 기간만 되면 이해하려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말한 대로 평소에는 이해 위주 공부, 시험 기간에는 암기 위주 공부 방법으로 성적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도 이 방법으로 효과를 많이 봤으니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말한 대로 꼭 해보셔서 여러분 고등학교 내신 관리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